내가 사실은 컴퓨터에 연결된 통 속의 뇌에 지나지 않는 거야. 내가 컴퓨터에 연결된 통 속의 뇌라고? 말도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이건 모의고사 시즌 4-1 해설을 맡은 정민아입니다. 오늘은 통 속의 뇌 논증에 관한 글을 읽을 건데요. 자, 이와 같이 철학적 논증을 다룬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바로 여러 관점이나 입장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원피스를 좀 볼게요. 여러분은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저는요,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은 흰 바탕에 금색 줄무늬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레스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막 서로 자기가 맞다고, 너 눈 뺐냐고, 야 안과 갔다 와, 막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흰 바탕에 금색 줄무늬가 보이는 사람들이 약 70%라고 하고요. 저처럼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약 30% 정도 비율이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자, 사람마다 이렇게 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반사 때문에 뇌에서 색에 대한 판단을 보정하기 때문이래요.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이 도형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지해 있는 걸까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착시현상인데, 착시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참 불완전해요. 철학자들은 이처럼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불완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해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추구했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의심에 대해 생각을 하는 나의 존재는 절대 의심할 수 없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우, 멋있죠? 이런 유명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존재나 외부 대상의 실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내가 사실은 컴퓨터에 연결된 통 속의 뇌에 지나지 않는 거야. 자, 이 두 손을 보고 있는 나의 경험도 컴퓨터가 보내는 전기 신호일 수도 있어. 이걸 통 속의 뇌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통 속의 뇌 논증은 인간의 감각 지각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외부 대상이 실제한다는 상식적 믿음이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는 회의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통 속의 뇌 논증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확실히 있는데, 내 손도 확실히 있는데, 내가 컴퓨터에 연결된 통 속의 뇌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학생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학생들 반갑게도요, 여러분처럼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자, 내 두 손 봤지? 나 손도 있잖아. 봐봐, 내 몸 멀쩡하잖아. 결론, 따라서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철학자들을요, 직접적 실제론자라고 합니다. 직접적 실제론자들은요, 감각 지각에 의해 얻어진 믿음이 참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서요. 정말 상식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이들을 상식적 실제론자라고도 해요. 정리하면 내가 관찰하고 경험한 이 세계가 실제하는지, 또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감각 지각은 신뢰할 수 있는지, 이걸 의심하는 입장을 회의주의라고 하고요. 이를 통 속의 뇌 논증이 옹호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항하여 직접적 실제론자들은 내가 흔들고 있는 바로 이 손이 실제한다는 것은 감각 지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고 반박 논증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직접적 실제론자들의 반박 논증을 회의주의자들은요, 논점 선치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을 해요. 논점 선치 오류가 뭘까요? 지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논증을 통해 참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주장을 미리 참으로 간주하여 논증의 전제로 삼는 순환적인 논증의 오류라고 정의하죠. 자, 이해해 볼게요.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하는 주장이 있어요. 자, 이 주장을 미리 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증명도 안 됐는데 이걸 전제로 삼아버리는 걸 말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예를 들어줄게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사형을 당해야 돼. 왜냐고? 사형을 당한 거 보니까 나쁜 놈이 분명하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걸 증명하지 않고 참으로 간주해버리는 거. 자, 우리 지문에서는요. 외부 대상의 실제에 대한 알미, 증명을 해야 하는 주장이었어요. 직접적 실제론자들은 이걸 증명하지 않고 전제에 넣고 있죠.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이 보기에는 나는 두 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것도 증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때 휴머가 등장합니다. 휴머는 논점 선치의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가설선호 원리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설선호 원리는 이름 그대로 선호되는 가설을 선택하는 원리인데요. 자,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이 있을 때 서로 경쟁하는 다른 가설을 반박하는 증거로 자신의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독립적인 것을 제시하면 그 가설을 선호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주장에 의존하거나 그 주장을 그 자체로 또 제시를 할 경우에는 논점 선치의 오류를 범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랑 사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휴머에 따르면 직접적 실제론자와 달리 간접적 실제론자는 여러분 이게 참 까다로운 부분이죠. 갑자기 간접적 실제론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어렵게 읽었을 텐데요. 집중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간접적 실제론자들이 논점 선치의 오류를 범한다고 휴머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적 실제론자들은 논점 선치 오류가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간접적 실제론자들은 외부 대상의 실제를 감각에 의해서 정신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간접적 실제론자들이고요. 나는 두 손을 갖고 있다 라는 이런 믿음 B는 감각 자료에 대한 알에서 추론되는 믿음이니까 여기서 믿음 B는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을 반박하는 증거로 자신의 주장인 믿음 B를 내세우면 여기서 믿음 B는 가설이라고 했죠. 이 가설을 증명하지도 않고 다시 주장으로 삼고 있어요. 맞습니다. 논점 선치 오류가 범해지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 실제론자들에게 믿음 B는 가설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얻어진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논점 선치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외부 대상이 실제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믿음 B를 근거로 제시했을 때 직접적 실제론자들은 가설이 아니기 때문에 휴머에 의해서는 논점 선치 오류가 아니라는 거고요. 반면에 간접적 실제론자들에게 믿음 B는 가설의 지위를 획득했죠. 따라서 논점 선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입장 비교할 수 있을까요? 통 속의 내 논증과 관련된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랑 같이 문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30번, 31번은 세부 정보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32번은요. 보기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역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보기에 나오는 철학자 갑은 감각지각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네, 갑도 회의론자였네요. 그러니까 갑은 외부 대상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믿음도 부정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연결된 통 속의 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선지 4번. 외부 대상이 실제하는지의 여부는 감각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아니죠. 적절하지 않네요. 자, 이번엔 다소 까다로운 33번을 같이 볼게요. 자, 휴머가 기억에 관해서 저기서 기억은 반박 논증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휴머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1번. 감각지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믿음 B는 항상 가설로 간주되어야 한다. 네, 지문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된 내용인데요. 휴머의 관점에서 적절하죠. 2번 볼게요.
간접적 실제론자가 반박 증거로 믿음 B를 제시하면 믿음 B는 감각 자료에 대한 알무로부터 추론되는 믿음이었으니까 가설이었죠. 가설 간의 경쟁에 의해서 믿음 B가 더 선호되는, 자, 이게 휴머의 입장일까요? 휴머는 간접적 실제론자들의 믿음 B는 가설 선호 원리에 따라서 논점 선치 오류를 범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어요. 나머지 선지들도 계속 볼게요. 3번. 간접적 실제론자에게 있어 믿음 B는 가설로 간주되므로, 네, 가설은 맞고요. 그가 그 간접적 실제론자가 되는 거고요. 자신의 주장으로 회의주의자의 가설을 반박하는 것은 논점 선치의 오류를 범한다. 네, 적절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본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4번이에요. 상식적 실제론자에게 있어 믿음 B는 감각지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맞죠? 그쵸? 그냥 손을 흔들어 증명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얻어진 믿음이므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믿음이다. 네, 휴머의 입장으로 적절하네요. 마지막 5번이에요. 상식적 실제론자가 반박 증거로 제시하는 믿음 B는 회의주의자의 가설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왜 경쟁하지 않죠? 네, 4번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죠. 직접적으로 얻어진 믿음이어서 가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논점 선치 오류를 범하지도 않는 거고요. 휴머의 입장 맞습니다. 여러분, 철학 지문이라 좀 어려우셨죠? 나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하는지, 또 외부 대상은 실제하는지, 실제한다면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인식 방법으로서 감각지각을 신뢰할 수 있는지, 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인 회의론과 실제론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철학 지문에서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입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